네,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별주들도 그렇고 몇몇 특히 조선업종 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기차는 조금 약간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워낙 테슬라, 리비안 이쪽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2분기 어떻게 지금 실적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때에도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 때에도 그 기록을 넘어서는 호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언급을 하면은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조 원 이상 OP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3.5조 원 이상 나와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조 원, 3.5조 원이면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조 원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아도 이제 3조 원을 이제 처음으로 기록을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실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하고 기아가 이렇게 앞에서 달려준다라고 하면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시장이 실제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거 보면 자동차 부품 업종이 좀 과하게 반등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부품사들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하고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예전 동반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부품사들도 동반해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때도 호실적을 기록한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분기에는 그 이상으로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사의 주가 랠리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은 뭐 여전히 위로 올라갈 부분이 부품사들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무래도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고 또 부품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완성차도 낮지만 뭐 중소형 부품사에도 굉장히 싼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2분기는 이미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좋아질 거냐 이게 더 관심일 것 같긴 한데 당장은 6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곧 공개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6월 이후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6월달 판매 데이터는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제 네. 7월 초에 공개가 됐고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5월달이어서 6월달에도 좋았고 특히 6월달에 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국내에서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가 마지막으로 이제 6월에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내 판매가 10% 이상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내수 판매도 요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 판매 좋았고 이제 3분기나 4분기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경쟁도 조금 더 심화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뭐 대기 수요도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조금 덜할 거기 때문에 네. 상반기랑 하반기랑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상반기 때가 조금 더 판매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개별 서비스의 종료도 국내에서는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7, 8월 달에 차를 사실 분들이면은 네. 굳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6월 달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기 세금적인 때문에 부분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죠. 아마도 살 것이다. 네, 선수요가 이렇게 있었을 걸로 보시는군요.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에서 전기차가 워낙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테슬라하고 이렇게 리비안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경쟁자로서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이쪽은 좀 뭐 수혜를 덜 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더군다나 IRA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의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IRA 법안이 도입되고 나서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가 특히 EV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는 이제 아이오닉 6라고 하는 신차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나은 측면이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소폭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뚜렷한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 판매를 통해서 만회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젠 기아가 이제 EV9도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뭐 앞으로도 현대기아차가 좀 매력적인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신차 효과 그리고 차량의 경쟁력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약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뭐
전기차 쪽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전기차만 놓고 보면 네. 신규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 있는 차들이 나오니까 또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주도 산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전차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전기,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산업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두 개가 결국엔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그 모습이 다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더군요. 거기에는 네. 동의하세요? 자동차도 호실적을 이어나가면서 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잘 팔고 그리고 수익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에 못지않게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분야에서의 어떤 투자나 성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차나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뭐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섹터 동반해서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도 같이 좀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저희가 리스크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리스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경기 민감한 좀 섹터고 소비재이다 보니까 네. 뭐 결국에는 경기 리스크가 제일 좀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일본차가 좀 리스크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저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엔저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생산이 살아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차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5월달, 6월달 뭐 이쯤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판매가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네. 일본차들이 지금 무섭게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하반기 때 일본차의 경쟁 강도 이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차의 약신이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에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엔저가 계속 나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자동차주 그다음에 부품주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원님께 생각하시는 그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은 부품주를 좀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도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부품주들이 조금 더 주가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품주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랑 만도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서현이와 SL 화신 요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차 시대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데요. 탑픽이라고 하면 한두 종목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니까 이 중에서도 만약에 한 두 종목만 고른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눈길이 가십니까? 앞에 오토에버랑 만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어하고 만도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네.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말씀하신 5종목 중에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이십니까? 앞에 두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도 좀 크고 그리고 네. 이제 거래 규모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된 종목들이고요. 뒤에 세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라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시가총액이나 이제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투자 관점에서 현대 오토웨어하고 만도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시가총액이 작고 중소형주들은 아까 탄력성 면이라고 본다면 또 상대적으로 꽤 그러시면 나을 이제 수도 뒤에 있다.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좀 안정성인 게 앞에 두 종목, 그다음에 탄력적인 건 뒤에 세 종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